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칠판을 가득 채우면서 썼어요. 요 내용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암기하려면 안 되니까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됐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것을 다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눠드린 유인물,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들은 이해를 통해서 이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암기해야 될 내용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그 등록사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좀 귀찮은 내용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49페이지의 종류는 했고요. 자, 50페이지 보시면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반출이 나와요. 이 지적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장부죠. 그러니까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존하느냐? 자, 보존 주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 공부는 크게요. 종이로 된 지적 공부하고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지적 공부 그러면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말하고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의미할 때는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자, 이런 말이 붙으면 이거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 수식어가 없으면 종이로 된 지적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당 청사에 지적 소고를 설치하고 그것에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아무 말이 수식어가 없으니까 이것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예요. 자,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누가 보존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그다음 두 번째 줄 있죠. 영구히 보존합니다. 영구히 보존해요. 자, 영구히 보존하고요. 자, 보존하면서 함부로 반출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는 반출해서는 안 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기역, 니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출을 할 수 있어요. 밖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 보시면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자, 천재지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뭐 당연하겠죠. 불나면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불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니은이 더 중요합니다. 자,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인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자, 지적공부의 반출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주어는 항상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이 일반적으로 주어가 돼요. 근데 지적소관청이 다 할 수 있는데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 반, 축 이렇게 외웁니다. 이 지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지번 시간에 나왔는데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예요. 지번을 변경하게 되면 과거 지번하고 현재 지번하고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 승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나오는 지적공부의 반출. 반출이 바로 또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에요. 축은 뭐냐? 뒤에서 하겠지만 축척 변경이에요. 엄청난 사업입니다. 축척 변경. 그래서 축척 변경도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그래서 지, 반, 축해서 이 세 가지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출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4번 보시면은요.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경우. 자, 이것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하는 거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에 있어서는요. 보존 기관이요.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만 보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몇십 년을 거쳐서 전산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도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시도지사도 함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적정보관리체계, 그러니까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것은요, 그냥 시스템, 그 의미가,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구히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이용구히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5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주어가 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요.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요. 또 우리 법에서 4개가 나옵니다. 4번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해야 될 지적공보, 이 전산화된 지적공보죠. 전산화된 지적공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보존하라고 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십 년이 후퇴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미리 복제해 놓도록 합니다. 백업을 해놓으라는 거죠.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공부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지적공부,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지적공부를 복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여기서 두 번째 나왔고 또 세 번째, 네 번째가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까지 함께 읽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가 되는 경우 네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요. 지적 공부를 잘 보존하라는 거죠.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 주어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좀 말이 길죠. 기구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지적법에서 전체 기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요. 1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됩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다 기억하기 힘들면은 기구, 어떤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기억하시고 또 2번 보니까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또 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그 자료 요청 동그라미 치고요.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이 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있으면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응하여야 된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위에 보시면은 자,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사람 주소도 적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은요, 누가 관리하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는 거죠. 동사무소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 이런 걸 적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은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성명, 뭐 주소,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요. 또 주민등록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성명 이런 것들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이.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를 또 요청할 수가 있는데 성명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개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또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법원이 요구하겠죠. 또 공시지가 전산자료,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공시지가는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자료들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 자료들을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 옆에다가 참고로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지적 전산 자료. 전산화된 지적 공부들 이제 지적 전산 자료가 되겠죠. 이런 지적 전산 자료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 쓴 다음에 그것만 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 전산 자료, 뭐 공시지가 전산 자료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지적 전산 자료 쓴 다음에 가입해 주시면 돼요. 지적 전산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이 네 가지들,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요. 딱 이제 네 가지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앞에 한 가지가 있었고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고 오래전에 한 가지가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건 딱 네 가지 있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 좀 이름이 좀 독특해요. 모복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모복기요. 이렇게. 이름이 모복기요. 모복기라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뭐였더라 이제 기억을 복기를 해서요. 아 맞아 모복기지 모복기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죠. 여기 모는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할 때 전국을 관할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는 사람. 지적소관청은 자기 지역만 등록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면 국토부 장관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복제.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그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미리 복제해놔야 될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기는 방금 했던 기구요. 기구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그러니까 기구, 어떤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요는요. 요청, 자료 요청. 그래서 지적공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타 기관에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모복기요.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 주어는 다 그냥 지적소관청에다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된다. 주어를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됐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암기 형식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존하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4번 밑에 보시면은 국민들이 요구하면은 이제 열람도 해줘야 되고 등본도 발급해주고요. 이렇게 공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의 이제 열람입니다. 열람. 근데 국민은 원하면요. 수수료 받으면 누구든지 지적공부를 열람 또는 등본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요.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받는 열람 등본 발급 방법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지적공부 등본 한번 치시고. 단순히 지적공부 돼 있으면 종이로 된 지적공부예요. 자, 그러면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요. 해당 지적소관청만 가지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지적공부를 각 지적소관청에서 전부 다 종이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뭐 끝도 없겠죠. 끝도 없겠죠. 자, 그래서요.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오른쪽에 있죠.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해당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옆에 보시면 전산화된 지적공부예요. 즉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예요. 자, 전산화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좀 편해집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전산화돼 있으면은 그 산하기관인 읍면동에도 다 있겠죠. 구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산화돼 있는 지적공부 같은 경우는 읍면동의 장에게도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화되니까 이렇게 편한 거죠.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열람 등본 발급받을 때는요. 지적소관청인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 꼭 갈 필요 없고요. 읍면동의 장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해당이라는 시장, 군수, 구청장 돼 있지 해당이라는 말이 없죠. 전국 어느 시장, 군수, 구청장에도 가도 상관없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종이로만 돼 있을 때는 해당 동사무소 갔어야 돼요. 지금은 전산화돼 있으니까 아무 동사무소 가도 되는 거죠. 이 전산화의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지적소관청을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아무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읍면동의 장에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은요. 여기 지적소관청입니다. 특별자치시장도 그냥 지적소관청, 아무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 장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지적도나 임야도는 제외한다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임야도 지적도는요. 임야도는 가로 50, 세로 40. 지적도는 가로 40, 세로 30으로 이렇게 가로로 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산화된 공부를요. 전산화된 어떤 지적 공부를 열람 등본 발급받을 때는요.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거든요. 출력을 할 때는 A4 용지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원본이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싶으면은 직접 가야 돼요.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도면을 보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만은 나머지는 읍면동에 장에 가서 전산화된 것을 그냥 출력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줄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산화돼 있으면은 읍면동의 장애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것이 또 시험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올해죠. 이제 29회 때 나왔는데 지금 올해고 내년 준비를 하는데 50페이지 보시면은요. 하단에 보시면은 보충학습 해가지고요. 자, 지적소고에 이제 보존을 하는데 이 지적소고의 설치 기준이 나왔어요. 자, 작년에 올해 29회 때 지적소고의 설치 기준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해서요.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이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어쩌다 한번 처음 나오는 것은요. 틀리라고 이렇게 가끔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요.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매년 기출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기출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또는 처음 나온 내용. 자, 이런 것들은 한동안 또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안 보셔야 되는 것이지 29회 때 나왔으니까 또 30회에 나올 것이라고 해서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소고 설치 기준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개 52페이지까지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다 공개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전 시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부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출제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부차적인 내용이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충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금 보충하면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본 강의 시간에는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쭉 넘기셔서요. 6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제3절에서 지적공부의 복구가 나옵니다. 지적공부 복구. 자, 지적공부 복구는 뭐냐면은요. 자, 잘 보존하고 있다가 지적소관청에서 국민이 요구하면은 열람등본을 해줘야 되는데 열람등본 해주려고 했더니 종이로 된 지적공부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전산화된 것은요. 다 복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사라질 일이 없어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멸실될 수가 있어요. 종이로 된 것들. 자, 그러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적 공부도 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복구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요. 복구 문제가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거에는 종이로만 돼 있을 때는 복구가 커다란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은 또 다 전산화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가끔 이제 복구하는 것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있으니까 몇 가지만 좀 보죠. 넘기시면 의의해서요. 자, 지적소관청은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지적공부 동그라미 치고요.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 보존하고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예요. 만약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이 됐어요. 멸실훼손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 지체 없이 복구. 여기다 조건을 붙이시면 돼요. 보여주려고 했더니 종이로 된 지적공부가 없으면 빨리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자, 복구할 때 네 번째 줄 보시면 복구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것은 이 딱 세 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외에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복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승인 없다고 하면은 복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복구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근데 가로 열고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경우. 자,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보존기관이 어디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에 시도지사도 보존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존해야 될 시도지사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복구하겠습니까?
보존기관이었던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가 이제 빨리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다만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이제 복구할 때는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제해 놓은 걸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 아니다. 요거 하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 그러면 뭘 가지고 복구를 하느냐라는 이제 복구 자료들이 나옵니다. 복구 자료. 자, 밑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해주고자 하는 때는 멸실 훼손될 당시에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서 이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합니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복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는 토지의 표시의 복구 관계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자, 7가지가 있어요. 자, 7가지. 자, 7가지를요. 가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7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끼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지적 공부가 사라졌으면요, 뭘 가지고 복구할 것이냐 있어서 그 전에요, 그 등본을 발급해 놓은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등본이 발급됐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등본이 있으면 등본으로 복구하면 되겠죠. 복구하면. 그래서 멸실된 지적 공부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등본.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지적 공부의 등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1번하고요. 1번에도 쓰고 1번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요. 6번을 보세요. 복제된 지적 공부 6번이죠. 그러니까 등본일 수도 있고요. 그걸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게 있어요. 복제된 지적 공부. 그러니까 멸실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등본, 복제본이 있으면 이걸로 복구하면 되잖아요. 또 이것과 비슷한 것이요. 5번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급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걸 증명하는 서류. 이게 5번에 있는 거죠. 이게 비슷해요. 증명. 그러니까 등록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발행된 서류가 있으면 동일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지적공부하고 동일한 내용의 어떤 서류가 있다는 거죠. 등본이나 복제본이나 어떤 증명서, 동일한 내용의. 이것이 있으면 이걸로 복제하면 되겠죠. 이때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요. 옆에다 쓰면은 부동산 종합증명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배웁니다. 나중에 아니라 조금 이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텐데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종합공부하고 연결되는 건데 부동산 종합공부를 이제 발급하게 되면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건 지적소관청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있으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발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동일한 내용이 있으면 이걸 보고 옮기면 됩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이 없어요. 지적공부 멸실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제된 것, 등본된 것, 증명서 발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걸로 복구해야 되냐? 이 지적공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장부는 남아있어요. 자, 지적공부를 만들 때 뭘로 이제 만듭니까? 먼저 측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측량한 내용을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결의서가 있겠죠. 근데 지적공부는 잃어버렸지만은 그 결의서는 남아있어요. 그럼 지적공부 만들 때 이 결의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 결의서를 가지고 다시 복구하면 되겠죠. 결의서는 3번에 있죠. 3번의 결의서. 근데 결의서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결의서는 뭘 보고 적었느냐? 측량 성과도를 보고 적었을 거 아니에요. 측량한 내용을 결의서로 옮겨줬고 그리고 정리를 했을 테니까 결의서까지 잊어먹었는데 2번에 있는 측량 성과도, 측량 결과가 있어요. 측량 결과도. 결과도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다시 복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 또는 만들 때 사용했던 장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자 같은 경우는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시 등기부 보고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보시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 증명서류. 그러니까 그냥 등기부라고 하면 되겠죠. 4번의 등기부. 등기부 이런 걸로 이제 복구하면 되죠.
또 거기다가 뭐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도 기록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이용하면 됩니다. 등기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요. 등기부도 없어요. 소유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법원에 갑이 소유자다라는 판결서가 있어요. 확정 판결서. 이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등기부나 판결서. 주로 이것은 소유자 정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겠죠. 7가지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슷한 3가지, 2가지가 좀 나눠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등본, 복제본, 증명서. 그 다음에 결의서, 측량서과도 동일한 내용. 만들 때 사용. 이게 없으면은 요거 만들 때 사용했던 서류. 또는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나 판결서 이것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요. 거기 위에 그 번호 1, 2, 3, 4, 5, 6, 7 위에 보시면은 3번째 줄에 있죠. 소유자 정리는요. 반드시 이걸로만 소유자를 복구해야 돼요. 다른 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가지고 복구를 하고 등기부가 없으면 판결서 이 2가지로만 복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제 여기 안에요.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틀리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무슨 계획서 이렇게 나오면 계획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계획서 이런 것들은요. 뭐 계획 확인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어떻습니까?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서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또 어떤 주관적인 견해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 공부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사용할 수 없어요. 즉 지적 공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 이거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있지만은 지적 공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지는 어떤 계획서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계획서 이런 것들은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그냥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끔 복구 자료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복구와 관련돼서는 요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보시면 이제 복구 절차 등이 나오는데요. 절차는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이건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이어서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심화 강의 때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기본 강의는 그냥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또 지적공부 부수적인 내용 해서요. 자, 지적전산 자료가 있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지적전산 자료 이용 및 활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적공부가 이제 다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산화된 자료를요, 우리가 좀 활용하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국에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 필지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어요. 갑에게는 유일한 상속인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이 됐어요. 자, 그러면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들을 나에게 알려줬으면 내가 어떤 토지를 내가 상속받았구나 해서 관리를 할 텐데 말을 해주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토지를 전국에 여러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어떤 토지인지를 몰라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에 있는 지적공부 다 뒤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평생에도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소유했던 토지를 한눈에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 방법을 해요.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전산화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 전국에 있는 지적 공부 이런 것들을 다 전산화 시켜서요,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을이 접근해 가지고요, 살아생전에 갑의 이제 주민번호요. 여기는 지적공부 갑 소유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갑의 주민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 지적공부마다 이제 토지대장에 이제 주민번호들이 있을 테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주민번호를요, 딱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면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주민등록 번호에 의해서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던 토지들이 쭉쭉 뜬다는 거죠. 몇 번지 토지, 몇 번지 토지, 몇 번지 쭉쭉 떠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이런 토지들을 소유했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산화의 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토지들 뜩 주면은 이제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토지 대장을 따로 이제 떼보면 되겠죠.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여기는 소재, 지번 이런 것만 딱딱 뜰 테니까 그러면은 뭐 몇 평인지,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인지 이런 거, 지목은 어떻게 되는지,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적 전산자를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어떻습니까? 내 소유 토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적 전산자를요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바구라고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국에 토지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용히 이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만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전산자를 활용하게 되면은 전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사귀기 전에,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에 주민번호만 알면 어떻습니까? 재산을 모두 알아버려요. 옆집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알면은 옆집 사람이 정부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이 굉장히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의도로만 이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에 악용한다든지 아니면 사기에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또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누구나 다 원한다고 다 전산자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든지 또 어떤 남용 우려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만 이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적 전산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겠죠. 목적. 과세의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목적. 그런 목적과 관련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과 관계되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아야 돼요. 심사를. 이때 심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이런 걸 심사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걸 이용해서 사생활이 침해되진 않을 것인가? 침해 우려 이런 걸 심사합니다.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국세청장의 심사. 어떤 범죄에 관해서 좀 그거 관련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목적과 관련되는 관계 행정기관에 먼저 심사를 통과해서 이런 남용 우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소관청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요, 첫 번째. 그래서 1 보시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이렇게 있죠.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옆에 연속 지적도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합니다. 이건 넘어가시고요. 자, 전산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 사람들이 이제 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자는 소관청에 이제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하려는 자는 그 지적전산자료의 활용 그 목적에 관하여 뭐 때문에 활용하려고 하느냐라는 목적에 관하여 미리 동그라미 치시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동그라미 치시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2번 보시면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은 지워버리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승인사항이 있는데 지금 승인을 필요 없고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승인을 지워버리시고 이런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따로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은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만약에요. 토지 소유자가 일리하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를 활용하고자 해요. 내 토지에 대해서 내 토지가 땅이 많아가지고 궁금한가 보죠. 자기 토지의 전산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토지 전산자를 활용하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겨요. 또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갑이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해요. 어차피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그 상속인 동그라미 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럴 때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니까 따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외. 이렇게 옆에다 쓰면 돼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용하고자 해요. 개인정보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제외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만약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6번 보시면요.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이제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데 그건 니은만 기억하세요. 그냥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이런 거 심사하는 거예요. 남용 우려 없는지 이런 거 심사하는 거죠.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주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심사하기 때문에 자기 토지나 상속인이 피상속인 속의 토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용할 때는 따로 심사를 받지 않는다. 또 중앙행정기관에 장이 신청한다 할 때는 이런 우려가 없으니까 따로 심사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소관청은 어디가 되느냐는요. 저 밑에 보충학습 보시면 돼요. 내가 궁금해하는 그 지적전산 자료가요. 내가 어떤 안산시 여기 안산시가 있는데요. 경기도에 안산시. 여기 안에 있는 토지들의 지적전산 자료만 활용하고자 해요. 그럼 안산시장에 이게 신청하면 되는 거죠. 안산시장에게. 근데 옆에요. 우리가 평택시가 있다고 해보죠. 평택.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평택시와 안산시 이 전체 여기까지 걸쳐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 있는 건 안산시장한테 여기 있는 건 평택시장한테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산시와 평택시장한테 두 번 갈 필요 없어요. 안산시와 평택시를 아우르는 안산시 평택시의 상급기관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있죠. 이건 다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사. 그래서 경기도지사에 한 번 신청으로 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에 신청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밑에는요, 또 이렇게 평택시 밑으로 갔더니 이렇게 아산시가 있어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요, 안산, 평택, 아산까지 걸쳐 있다. 자, 그러면은 각각 안산시장, 평택시장, 아산시장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두 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지사한테. 자, 이런 것들은 아산시는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신청해도 되고요. 따로따로 또 가야 되죠. 그러면 이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포괄하는 상급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한 번 신청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소관청은 이렇게 단위 지역에 따라 틀려집니다. 밑에서부터 보죠. 디귿 보시면은요.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 자료는 그냥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되고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 자료는 지적소관청에 각각 신청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한테 한 번 신청해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또 전국 단위면 어떻습니까? 해당 지적소관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도지사한테 갈 수도 있고 각 시도지사한테 갈 수도 있고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한 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신청을 하게 되는 그 소관청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전산 자료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새는 많이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조상 땅 찾기 뭐 해가지고요. 지적소관청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말도 안 하고 돌아가셔 버리면은 모르잖아요, 후손들이. 그럼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과세하기가 어려워요, 과세가. 그러니까 지적소관청 이런 데서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과세를 위해서요. 좀 알아서 좀 찾아가라 이거죠. 이런 거 합니다. 자, 그러면요. 나머지 넘기시면은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하시면 되고요. 자, 7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새로 들어온 제도로서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요. 어떤 갑이 소유하는
어떤 토지를 사려고 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토지대장을 보면 되겠죠. 토지대장.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고 팔 때는 토지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이죠. 함께 사고 팝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의 정보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건축물의 정보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을은 건축물의 정보는 뭘 보고 알아야 돼요? 건축물 대장. 자, 그래서 을은 토지 대장도 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도 따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요. 소유자만 나오지 혹시 여기에 저당권자나 뭐 전세권자 이런 거 안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토지에 담보 없는지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건 없는지 이걸 보고 싶으면 또 뭘 봐야 돼요? 등기부 또 따로 봐야 되는 거죠. 등기부. 그럼 등기부도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봐야 될 서류가요. 토지하고 건물 이걸 함께 사는데 봐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거래를 좀 간편하게 하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요. 장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요.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과거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등기부 이런 게 전산화가 안 돼 있었어요. 전산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뭐 또는 토지대장 자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다 전산화가 다 끝났어요.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전산화된 것들 없습니까? 짜집기 하면 되잖아요. 전산화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한 단어 딱 모았다는 거죠. 이것이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 살 때요. 부동산 종합공부 하나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종합권은 먼저 하나 설명해 드렸네요. 이 장부들이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장부들이 전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는 장부예요. 종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산화된 장부들을 짜집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전산화된 거예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새로 들어온 제도로서요. 최근에 들어온 제도로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가 있고 또 나오기도 했어요. 자, 넘기시면은요. 그 74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 종합 공부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등록되는지 2번부터 보죠.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에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만약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이것도 등록되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3번 보시면요. 토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보려면 또 뭘 봐야 되냐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봐야 되는데 따로 보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자, 그런데 건축물 이용 및 규제는 없어요. 이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직 여기에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는 있지만은 건축물 이용 및 규제는 없다라는 거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게 되겠죠. 가격에 관한 사항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요. 5번 보시면은 기타 사항이 있는데 그건 6번에 있어요. 5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5번은 안 보셔도 되고 6번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법 48조에 따른 부동산 권리 동그라미 치면 돼요.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총 5가지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그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그래서 등록되는 사항 5가지도 기억을 하신 다음에요. 그러면 다시 1번 위로 올라가면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 이것은 지적소관청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면 항상 지적소관청이 주어요.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관리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영구히 보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1의 두 번째 줄에 관리 운영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영구히 보존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유흥국이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멸실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멸실될 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 두 번째 줄 보시면 복제 있죠. 자, 복제도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우리가 복제와 관련돼서요. 우리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아, 복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 아닙니까? 자, 이것은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멸실했을 때 이때에 대비해서 복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전산화된 그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도 보존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복제는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멸실됐을 때 복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부동산 종합공부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오로지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멸실됐을 때 복제하는 자도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면 언제나 주어는 지적소관청.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나와버리면은 이럴 때는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복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모든 게 지적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자, 자료 제출 요구. 이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지적 공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나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은요,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면 무조건 주어는 뒤에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다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합니다. 자, 가지고 있다가요, 그냥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4번을 먼저 보죠. 가지고 있다가요, 이제 국민이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열람 등본 발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 등본 발급식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열람 등본을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건 전산화돼 있다고 했죠. 전산화돼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전산화돼 있으니까 읍면동의장, 하위 기관이죠. 읍면동의장도 당연히 깔려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은요, 여기 때 읍면동의장에 가서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의장에도.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공부도 어떻습니까? 보존은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보존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 받으러 갈 때는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의장에 가서도 열람 등본 발급 가능했잖아요. 전산화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요, 열람 등본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요, 세 번째 있죠.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열람 등본을 발급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의장에 발급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오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정해달라고 정정을 신청해야 되겠죠. 정정해달라고. 자, 그러면 정정신청을 여기 읍면동의장으로부터 발급받아가지고 읍면동의장에게 이거 잘못됐는데 정정해주세요 해서 읍면동의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느냐? 정정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여줄 수만 있는 사람이지 이걸 작성 권한, 운용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지적소관청만. 그래서 작성 권한은 읍면동의장에는 없고 지적소관청에만 있기 때문에 열람 등본은 읍면동의장으로부터 열람 등본은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지적소관청에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별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자, 1번 보시면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해서는 등록사항 정정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줄 그시면 되고, 자, 이것을 등록사항이 잘못돼서 정정할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읍면동의장에게 신청할 수는 없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옆에 쓰면 되겠죠. 읍면동의장에는 신청하지 못한다. 지적공부 관련돼서는 부차적인 내용이 좀 외울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자 이해를 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그 동그라미 2번, 3번에 2번에 있는데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 기록되는 사항들을요. 기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정 신청했고요. 기록되는 사항들을 타 부서에서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있어요. 타 기관이 관리하는 이제 장부가 있는데 이 장부에도 기록되는 사항이고 여기에도 기록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불일치가 생겼어요. 불일치가 생겨가지고 불일치가 생겼는데 어디가 잘못됐냐?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자, 지적소관청은요. 타 기관에 어떻습니까? 자료 같은 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었는데 요청을 받아가지고 봤더니 여기 오류가 있더라고요. 자, 오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어떻습니까? 이 오류를요. 정정해 버릴 수는 없겠죠. 직권으로. 이것은 타 기관이 관리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권으로 와가지고 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요. 이 사람한테 정정을 요청만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 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 및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일치 등록사항 동그라미 치고요. 등록상에 불일치가 있게 되면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상의 정정을 요청 동그라미 치고요.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지 밑에다가 쓰면 됩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 기관에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의 내용이요. 많죠.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이고요.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했던 그 부차적인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 부차적인 내용들을 좀 암기해야 되죠. 근데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면은 잘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두 문자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요.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저 3장 토지 이동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